만약에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특별 한정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10여 년간 상속 및 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자 입장에서 특별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 한정 승인이란 부모님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한국에서는 재산이나 채무 모두 그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상속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가 재산보다 클 경우엔 자녀들이 아버지가 남겨두신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를 만약에 모든 자녀들이 할 경우에는 채무가 자녀들을 넘어서 망인의 사촌들까지 승계되기 때문에 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 중에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해서 더는 이제 후순위로 승계되지 않게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한정 승인은 어쨌든 망인이 남긴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기간은 망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관할 법원에 한정 승인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 같은 경우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3개월이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에 3개월 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을 모두 승계받아서 자녀들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느냐?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남겨두신 재산에 대해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셨으면은 일정한 책임 하에는 모든 책임을 졌어야 했고요. 특히 만약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조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상황에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실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예외 규정 없는 일률적이고 절대적인 3개월 규정으로 인해서 많은 상속인들이 피해를 보게 되자 대한민국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만약에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다시 한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즉 특별히 어쨌든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규정을 한 것이 바로 특별 한정승인입니다. 특별 상속 포기 같은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 한정 승인을 통해서 나중에서야 이제 채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다시 한번 채무의 수령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을 다시 한번 마련한 제도인데요. 2000년대 중반부터 실시가 돼서 현재 원활하게 실시가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특별 한정 승인은 무엇이냐?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별다른 채무나 이런 것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 상속인의 경우 그런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법조문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채무를 알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망인이 이제 상당한 채무를 남겨놓은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때서야 망인이 상당한 채무를 남겨놓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러한 채무가 망인이 남겨두신 재산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비록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채무가 망인의 재산보다 크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일반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상속의 위험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한정승인이 어떠한 경우에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크게 보면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든 후순위 상속인이든 특별 한정승인이 보통 필요한 경우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상속인들이 소장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선순위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시고 3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 피소가 돼서 이제 피고가 되어 이런 소장 등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미국으로 직접 받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에 계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들로부터 미국에 있는 주소로 직접 받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형제분들이 한국에 계시니까 다른 형제분들이 채권자들부터 소장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아니면 주재원 등으로 인해서 비자 체류로 가셨는데 보통 주민등록은 한국에 남겨두고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처가댁 주소 아니면은 한국에 또 부모님이 계시면 어머니의 주소
이런 쪽으로 주민등록을 남기고 가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주소로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송달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고 나서야 망인이 상당한 채무를 남겨놓은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순위 상속인들, 그러니까 망인이 사망하시고 최선순위 상속인들인 자녀들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3개월 내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수년 뒤에 보통 소장 등이나 이런 걸 받고 나서야 망인이 남겨둔 채무가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때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특별 한정 승인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후순위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에 이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는데요. 보통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할 때 후순위 상속인들한테 나는 뭐 상속 포기를 할 테니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아버지가 채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뭐 일괄적으로 상속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과 손자녀들, 배우자들이 모두 한 가족이니까 보통 다 한꺼번에 포기를 한다면 망인이 남겨둔 채무나 재산은 그 다음 순위인 망인의 부모님한테 넘어가는데요. 망인의 부모님은 아무래도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3순위인 망인의 형제자매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망인의 형제자매가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는데 채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이제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선순위자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조카나 이런 분들이 상속 포기했다는 경우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를 받고 나서야 돌아가신 오빠가 남겨두신 채무를 내가 승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선순위자들이 전혀 상속 포기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경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순위자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자들이 포기를 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소장을 받고 나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후순위 상속인자들이 자기들이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보통 그 소장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꼭 특별 한정 승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법 1019조 제1항에 따른 일반 한정 승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보통 정확하게 법률적 의미로 따진다면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인데, 상속 개시라는 거는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보통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망인이 사망하시면 보통 그날 바로 알기 때문에 사망일이 보통 상속 개시일이 됩니다. 이런 후순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자들이 포기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 보통 소장을 받은 날이 상속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일반 한정 승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후순위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자들이 상속 포기를 했다는 걸 미리미리 다 알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상속 개시는 알았지만 사실 망인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를 둔 것을 내가 직접적이고 정확하게는 몰랐던 경우라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후순위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항에 따른 일반 한정 승인, 3항에 따른 특별 한정 승인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쨌든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소장을 받으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우선적으로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을 위해서는 이제 무엇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무를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별다른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쉬운 말로 얘기를 한다면 채무를 모른 거에 대해서 별다른 잘못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망인의 채무를 사실상 알고 있었다면은 그런 분들에겐 특별 한정 승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망인이 채무를 남겨놨는데 배우자분께서 보증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망인이 사망을 하셨을 때 이미 채무를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보증인에게도 독촉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을 섰던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 채무를 몰랐다고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보증을 서기도 했었고 또 망인 생전에 그런 보증인에 대한 독촉도 받았었다면 특별 한정 승인의 사유 중에 하나, 그 채무 초과를 몰랐다는데 별다른 중과실이 없다, 이런 걸 사실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내가 생전에 알고 있었다, 이런 것 등이 아니라면은 채무 초과를 몰랐던데 별다른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런 요건들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모든 분들이 사망을 하실 때 재산이 많든 적든 일정의 재산이라도 남겨두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새로 발견된 채무는 적어도 그 재산보다는 커야 합니다. 새로 발견된 채무가 재산보다 작다, 그러면 특별 한정 승인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이 뭐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세 분이서 다 1,000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막 2,500만 원짜리 채무가 새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경우라면은 재산이 채무보다 더 크기 때문에 2,500만 원 다 갚아야 합니다. 어쨌든
종전에 받았던 거는 이미 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갚으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특별 한정 승인 때는 이미 재산을 소비를 했던 경우, 그게 나를 위해서 소비한 게 아니고 망인을 위해서 소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내 개인 재산으로 그 재산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을 할 거면 남긴 채무에 대해서는 내가 몰랐어야 하고요, 모른 거에 대한 별다른 중과실은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고, 반드시 그 채무가 재산보다는 커야 특별 한정 승인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님하고 통해서 진행돼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요, 일반 한정 승인과 달리 특별 한정 승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특별 한정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 한정 승인을 받은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 대응을 하지 않아서 1억 원을 갚아라, 그렇게 판결이 나와버린다면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걸 갚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 한정 승인 외에 적정하게 소송상의 대응, 여기서 소송상의 대응은 재판에도 나가고요, 준비 서면이나 답변서 등도 제출을 해가지고 재판을 적정하게 대응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 한정 승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송이 제기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 한정 승인 외에도 소송당의 대응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그 해외 시민권자분들 입장에서는 특별 한정 승인과 소송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전문 변호사를 통하시면 특별 한정 승인과 소송 대응을 일괄적으로 처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 특별 한정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남겨두시면 간단한 부분들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역시 댓글에 남겨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